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판금으로 만드는 것도 만들어서 뭐 전개도도 뽑고 도면도 뽑을 수 있지만 아예 애초에 판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돌출이나 돌출 컷을 이용을 해서 만든 그런 솔리드 그런 솔리드로 만든 모델링을 가지고 판금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뭘 열어보냐면 2번 02 판금 요소로 변환 폴더 안에 가보면 거기에 1번 01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이런 경우일 때도 이렇게 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일 때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판금으로 변환할 수 있구나. 이 두 가지를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네모난 박스를 하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판금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사각형으로 일자로 올린 게 아니고요. 약간 좀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 있어요. 10도 정도 구배가 들어가 있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지는 형태의 형상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아예 판금 탭에 아까 방금 해보긴 했지만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명령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미지, 이 기능의 이미지를 보면 저런 사각 박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죠. 한번 해볼게요. 판금으로 변환을 누르고 판금 파라미터에 고정될 면을 찍습니다. 어디를 고정시킬지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아래쪽을 고정될 면으로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두께는 지금 좀 두껍게 제가 좀 크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한 10 정도로 제가 두께를 넣어줄 거고요. 내경도 일부러 크게 한 10 정도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굽힌 모서리 어디를 굽혀줄 거냐. 지금 뭐 총 4개의 모서리가 있는데 저는 이 고정될 면을 기준으로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을 넣어주고 싶어라는 거죠. 이렇게.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로 3 정도로 바꿀까요? 두께는 3 정도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고정면을 기준으로 어디 쪽에다가 굽힘을 넣어줄지. 그럼 기존에 있던 모델 형상에서 내가 지정한 두께만큼으로 이렇게 뭔가 미리 보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틈도 조정하는 게 있는데요. 틈을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맞닿아서 이 틈을 줄지 아니면 한쪽을 더 길게 줄지 이런 걸 또 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좀 바뀌죠? 길게 줄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똑같이 그냥 냅두고 기본 디폴트 2로 한번 냅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확인을 누를 수도 있고요.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여기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으면 이 부분도 또 잘라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어디를 해놨냐면 요거 스케치를 하나씩 그려놨거든요. 요거 피처 매니저가 보통 이 왼쪽에 어떤 명령이 실행되어 있으면 피처 매니저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제가 그려놓은 스케치 2번과 3번을 선택하는데 어디 부분에서 선택하냐면 여기 찍기 스케치라는 항목을 클릭해놓고 여기다가 스케치 2번, 3번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제가 모델링으로 그냥 판금으로 애초에 시작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네모 판을 일단 하나 그렸겠죠. 베이스 플랜지로 하나 그려놓고 모서리 플랜지 이용해서 각도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판금을 많이 안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판금 기능이 어색하다, 아직까지 못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판금으로 변환해서 작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지금 틈을 준 이유가 괜히 틈을 주진 않았겠죠. 제가 이 플랜지를 이렇게 한번 또 위로 접으려고 한번 플랜지를 이 틈을 준 건데요. 이때도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버리나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잘라낸 다음에 모서리 플랜지로 세우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요. 그리고 치수를 넣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게 여기에 딱 맞게 그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요 틈을 냅두고 접을 건데 여기에 딱 맞게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요. 또 접을 수가 없는 형상이라고 해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끝에서부터 좀 띄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꼭 맞춰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판금 탭에서 뭘 할 거냐면 이 스케치 굽힘이라는 걸 눌러줄 거예요. 얘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스케치 굽힘을 눌러주게 되면 얘가 면을 하나 딱 지정하라고 해요. 이 면은 고정될 면을 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어디를 고정시킬 건지 제가 이 뒤쪽,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쪽이랑 나머지 뒤쪽을 줄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스케치 뒤쪽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미리 보기가 보이죠. 이렇게 접을 거야? 아니, 난 기본 반경은 아니고 너무 크니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접어주고 싶다.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도 접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거꾸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접어줄 수 있겠죠. 이 검정색이 이제 그 선택한 면을, 고정될 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요게 이제 제가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내가 모서리 플랜지나 이런 거 이용해서도 플랜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일단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스케치 하나 선 그려서 스케치 굽힘을 이용해서도 많이 굽힘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스케치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약에 그렸어요. 여기도 뭐 치수를 넣어줄 수 있겠죠? 치수를 넣어준 다음에 뭐 스케치 굽힘을 한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바로 접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전개 길이를 알았다. 전개 길이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거꾸로 뭔가 접어가는 작업을 할 때도 이 스케치 굽힘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이미 다 플랜지를 세워놓은 상태인데 그쪽을 접어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모서리 플랜지만 아시는 분들은 걔를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모서리 플랜지를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스케치를 하나 그려가지고 그 판을 다시 접는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했던 방법은 그냥 어떤 박스 같은 거를 하나, 안이 꽉 차 있는 박스를 하나 그려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판금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본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판금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똑같이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판금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얇은 두께로 쉘을 넣은 것처럼 그냥 그 두께만큼으로 똑같이 모델링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두 번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기를 누르고 제가 요거 뭐 이종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뭐 스텝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는 그냥 솔리드로 우리가 돌출컷 아는 걸로도 요 형상은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요거 하나 네모난 판을 하나 그려서 돌출하고 여기도 돌출하고 돌출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려 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판금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형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최대한 비슷하게 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이제 판금으로 변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이 판금으로 변한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뭐 그 고정된 면에서 일자로 뭔가 플랜지가 다 그 고정된 면에서 연결돼서 뭔가 작업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예 애초에 이런 식으로 좀 굽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예 형상 자체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이 굽힘 삽입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요 굽힘 삽입이랑 요거 표면 찍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다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이 굽힘사 비율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지금 5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 표면 찍기를 눌러서 여기 끝에 이 코너 부분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굽힘을 넣기 시작할 거예요. 굽힘 넣으면서 잘라줄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일단 잘라내고 나서 굽힘을 넣어주는 게 오류도 좀 적고 제가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서 한꺼번에 넣어도 되긴 하지만 요걸로 먼저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굽힘을 넣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면 찍기를 눌러서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교재에는 이쪽 하나 찢었고요. 그리고 이쪽 하나 찢었고 이쪽 하나 찢었고 여기도 찢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게 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옵션 같은 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달라요. 이 방향을 좀 변경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게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플랜지를 생성했을 때 끝에 코너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할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 더 길게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더 길게 나오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이 화살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똑같이 양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얘는 이렇게만 나오게 해주고 싶고 얘는 이렇게만 나오게 해주고 싶어. 이런 것도 각각 방향별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똑같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똑같이 할게요. 그 틈은 너무 작으면 또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 정도 해볼까요? 1?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돌출컷 한 것처럼 이렇게 잘 되죠. 이 찍기로 안 해도 되고요. 실제로는 뭐 스윕 이용해서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스윕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서리 찍어서 찍기로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굽힘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전에 뭐 판금으로 변환 같은 경우는 고정될 면 뭐 어디를 굽혀줄지 그 굽힘 선 뭐 이런 모서리를 찍어줬는데 그것보다는 얘는 그냥 이미 내가 다 찍고 시작했기 때문에 굽힘 변수로는 여기 고정될 면을 하나 찍어줄게요. 그리고 내경값은 뭐 2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 보면 찍기 변수라고 있죠. 여기 그 굽힘 와서 찢어도 되는데 찍고 나서 굽힘하는 게 오류도 적고 좀 더 했었을 때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이 상태로 바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굽힘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떠요. 릴리프 컷. 혹시 릴리프 컷이 필요하면 릴리프 컷도 넣어줬고 그다음 굽힘 넣어줬다라고 이제 안내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확인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진짜로 판금으로 뭔가 된 것 같죠? 한번 전개조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얘는 완벽하게 판금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판금 폴더도 생겼고 여기 안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뭐 전개 굽힘, 뭐 프로세스 굽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굽힘 종류도 자기가 인식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작업 방법을 세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처음부터 판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각 박스 같은 가장 외형적인 박스를 일단 만들어서 판금으로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비슷한 외형 형상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 플랜지를 생성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하게 모든 판금으로 할 수 있는 형상을 그냥 돌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찢을 때 찢고 굽힘 들어갈 때 굽힘 들어가게끔 지정해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로 판금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좀 쉽다고 얘기하시는 게 두 번째 이 방법이 가장 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외형 틀 잡는 것조차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외형 틀을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작업해 놓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대놓게 되면 이어서 플랜지 붙이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또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편할 건지는 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오늘 교육을 할 때 그걸 한번 말했을 거예요. 뭐 프로세스 굽힘, 뭐 전개 굽힘 이런 걸 말했었는데 전개 굽힘은 솔리드로 완성된 형상이 굽혀진 부분을 찾아서 삽입된 굽힘이다. 여기 저희 지금 방금 솔리드로 했을 때 여기 굽혀져 있었죠. 여기 그냥 사각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의 굽힘이었죠. 거기 부분은 다 지금 전개 굽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프로세스 굽힘도 있긴 한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보게 되면 솔리드 제품에 펼쳐진 형상을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굽힘선을 스케치해서 생성한 굽힘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 형태로 일단 모델링을 만들고 여기에다 스케치를 이렇게 아까 저희 했던 스케치 굽힘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 선을 넣어주게 되면 접힌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 프로세스 굽힘의 전개 스케치라는 게 있네요. 요거를 선택해서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으로 전개가 되죠. 이때 제가 여기 부분에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넣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스케치 종료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스케치를 기준으로 접혀지기 시작하죠. 각각 얘는 이미 내가 접혀져 있는 형태로 모델링을 해놓은 다음에 그 판금으로 변환했을 때 생성되는 그 항목이고요. 얘는 전개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를 넣어서 다시 굽힘을 넣어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생기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방향이 이쪽으로 됐는데 반대쪽으로 만약에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평면 굽힘이 지금 이쪽 선택했을 때는 이게 되고 이쪽 선택했을 때는 이게 되죠. 그래서 얘를 내가 바꾸고 싶은 그 굽힘 항목을 선택해서 편집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바꾸고 싶다 반대로 얘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미리 보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확인해보고 각도도 조금 바꾸고 싶은데 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또 보여드리려다 약간 실패를 했었었는데 이런 경우였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직각으로 처음에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돌출하면 저희 얇은 피처로 해서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처음에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얇은 피처라고 해서 터져 있으면 무조건 얇은 걸로 인식하거든요. 만약에 좀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금해서 뭐 판금으로 변을 눌렀어요. 나 요거 기준으로 여기다가 굽힘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 이렇게 판금에서 무조건 이렇게 내경 들어가야 되니까 확인 눌렀어요. 뭐 요랬을 때는 이미 사각형으로 그렸을 때는 스케치를 사각으로 그리고 이제 판금으로 변환한 경우는 모서리 굽힘으로 생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스케치를 애초에 할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애초에 할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돌출을 해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판금으로 변환을 했다. 이렇게 변환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둥근 굽힘.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진짜 그린 형상처럼 똑같은 형상 같은데 막상 확장해보면 똑같은 솔리드로 변환으로 했는데 어디서는 모서리 굽힘으로 나오고 어디서는 둥근 굽힘으로 나온다. 근데 그게 내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솔리드로 만들어 놓고 판금으로 변환했는지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모서리 굽힘으로 나오고 어디에서는 둥근 굽힘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프로세스 굽힘이 있을 수 있고 어디에서는 전개 굽힘이 있을 수 있다. 다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작업했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항목들 자체가 다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조금 알겠죠? 베이스 굽힘. 그냥 스케치하고 판금 기능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베이스 굽힘으로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각지게 그려놓고 돌출로 그려놓은 다음에 얘를 판금으로 변환하게 되면 그때는 모서리 굽힘으로 생기고 약간 이렇게 필렛을 넣어놓아서 이 필렛 넣어놓은 거 가지고 돌출한 다음에 판금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둥근면 굽힘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좀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피처 매니저에 표기되는 게 다르니까요. 이런 거 이제 왜 다른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작업했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왜 물어보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또 벌써 45분이니까 저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55분부터 다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도면상에 표기 안 되는 거는 지금 한번 쉬는 시간 동안 알아봐 볼게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신 분은 제가 채팅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분간 쉬고 5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